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 누구는 엄청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반대로 나는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을 느낄 때가 있죠. 남들처럼 새로운 상품도 찾고 광고도 돌리고 하는데 왜 내 매출은 떨어지기만 하는 건지 답답하셨을 텐데요. 이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선택과 집중은 덜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중요한 일에 모든 시간을 몰아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사업에서 뭐가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뭐가 덜 중요한 일인지, 실제로 구분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억대 매출 대표들이 하는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그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기준대로 하시면 아마 하루를 정말 다르게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고 지내는 수많은 대표님들 중에서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표님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리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일하는지 듣고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빠르게 성장하는 대표들은 일을 더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히려 그 일을 갈아 끼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우리는 보통 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성장을 하려면 시간을 더 써야 한다. 일을 더 해야 한다. 시간을 갈아 넣어야 한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 그리고 신상품을 더 등록하고 광고 채널을 더 늘리고 스마트 스토어를 하고 있으면 쿠팡도 들어가고 자사몰도 해야 한다. 라고 실제로 생각을 하죠. 실제로 사업 초반에는 이게 맞습니다. 사실은 뭘 더 하든 시작이 0이었으니까요. 시간을 쓸수록 매출은 분명히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면 성장을 한다고 몸소 배웠습니다. 근데 이게 딱 막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작동을 안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은 분명히 늘어났는데 왜 매출은 그대로고 오히려 빠지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겁니다. 주원기회 채널에서 버릴수록 부자가 된다는 영상에서 이걸 슬롯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사람의 하루는 24시간, 즉 24칸짜리 슬롯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롯이 비어있을 때는 뭘 채워도 플러스지만 꽉 찬 다음에 일을 추가하려면 모든 일을 조금씩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획에 쓸 시간은 줄어들 거고 생각은 점점 짧아질 거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결정은 늘어날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정체가 됐다면 덜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더 하는 방식이 유효기간이 끝난 겁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대표들은 이 지점에서 뭘 더 할지가 아니고 내 슬롯에서 뭘 빼고 뭘 남겨야 할지를 정합니다. 그게 갈아 끼운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야 할까요? 우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1인 회사거나 직원이 1명이거나 2명인 회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죠. 상품을 찾는 것도 내가 하고, 상세 페이지를 찾는 것도 내가 하고, 광고도 내가 하고, 문의 답변도 내가 하고, 포장도 내가 하고. 직원이 한두 명만 있어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결국 전부 대표한테 돌아오니까요. 하루가 48시간이어도 모자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직원이 많은 회사입니다. 이거는 뭐 낫지 않냐 싶으실 텐데 실제로 보면 대표가 정말 많이 바쁩니다. 사람이 늘어난 만큼 챙겨야 할 것도 늘어나거든요. 팀마다 보고받아야 하고 결정해달라는 거는 날마다 쌓여갈 거고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 대표가 가서 보던가 결국 대표 앞으로 오게 됩니다. 직원이 많아져도 대표의 슬롯은 똑같이 24칸이거든요. 자, 규모가 달라져도 두 회사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업무량의 슬롯은 이미 꽉 찼는데 그 안에 매출을 키우는 일과 매출에 상관없는 일이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겁니다. 기획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뭘 팔지 정하려면 시장 분석을 해야 합니다. 시장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는 경쟁사가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도 봐야 할 거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판매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야 하는지도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커머스에서는 매출의 8할은 여기서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케팅을 한 이후에 고객 반응이 들어오고 고객 반응이 들어오면 다시 기획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건 시간을 쏟을수록 매출이 커지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의 하루를 보면 어떤가요?
급한 일들이 이 시간을 계속 뒤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눈앞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쌓여 있으니까 기획은 항상 내일부터가 되는 거죠. 시간을 쏟아도 매출은 그대로인 일들이 정작 슬롯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대표들은 이걸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상관없는 일부터 혹은 중요도가 낮은 일부터 외주를 주든 채용을 하든 본인의 슬롯에서 빼서 다른 사람의 슬롯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를 하고 계세요. 한 예시로 로켓크로스가 이러한 구조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물건을 보내놓으면 보관, 포장, 배송, 반품, CS까지 쿠팡이 알아서 다 처리하죠. 그래서 로켓크로스를 하는 대표님들은 제품 기획을 하고 광고만 봅니다. 물류를 쿠팡이라는 슬롯에 보내고 자기 슬롯은 매출 키우는데 집중을 하는 거죠. 로켓크로스로 매출 올린 대표들이 정말 잘한 건 배송이 아니라 이 갈아 끼우기를 잘한 겁니다. 1인 회사든 직원이 많은 회사든 똑같습니다. 매출과 상관없는 칸을 비우고 그 자리에 성장에 직결되는 기획과 마케팅과 고객관리에 다시 채우는 것. 이게 갈아 끼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겁니다. 그래, 뭐 갈아 끼우라는 거는 알겠어.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 실제로 해보려면은 벽에 분명히 부딪힐 겁니다. 왜냐면은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죠. 막상 내 하루를 들여다보면 전부 중요해 보일 겁니다. 뭐 문의에 대한 답변도, 발주도 다 내가 하는 사업인데 뭐가 매출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건지 경계가 아마 안 보이실 겁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다 내가 하게 됩니다. 맡겨보려고 해도 알려줄 시간에 내가 하고 말지 싶어서 다시 가지고 오죠. 게다가 사고라도 나면 결국 내 책임이잖아요. 고객의 항의는 내가 받는데 상황은 내가 제일 늦게 아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멈춥니다. 차라리 내 몸이 고생하고 말지 하면서 오늘 또 슬롯을 꽉꽉 채운 채로 살한 거죠. 그럼 빠르게 성장하는 대표들은 이 벽을 어떻게 넘어섰을까요?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이 일을 내가 해야 하는 건가 아니면 위임해도 되는 일인 건가. 론무어의 레버리지라는 책에 따르면 자기의 시간의 가치를 시급으로 계산을 해보라고 합니다. 예로 들어 내가 월 1,000만 원을 번다고 하면은 내 시간의 가치는 시간당 약 6만 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당 10,000원이면 맡길 수 있는 일을 내가 직접 하고 있다면은 1시간마다 5만 원짜리를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 아까 모호했던 경계선이 선명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전부 중요해 보였던 하루가 6만 원짜리 일과 1만 원짜리 일로 나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위임할 돈이 어딨어? 내가 하면 공짠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정말 큰 함정입니다. 내 몸은 공짜가 아니고 회사에서 제일 비싼 자원이에요. 그리고 위임이 꼭 채용처럼 고정비가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쓴 만큼 내는 방식들도 많아서 부담 없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그런 업체에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위임은 일을 버리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가장 잘하는 슬롯에 일을 배치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회사의 성장을 위해 도와주는 사람을 찾는 거죠. 이게 갈아끼기의 완성입니다. 계산해서 경계를 끊고 전문가에게 배치하고 그렇게 안 비워지던 슬롯이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슬롯을 비우면 얻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이야기인데요. 확실히 사람은 시간에 쫓기기 시작하면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 생각을 해보면요. 약속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앞차가 조금이라도 알짱거리면 화가 나고 답답하고 끼어들 틈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유가 있으면 어떤가요? 그냥 돌아가면 되지, 기다리면 되지, 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같은 사람인데 상황이 달라지니까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표의 하루도 똑같습니다. 처리해야 할 일은 밀려있고 문의는 쌓여있고 그 사이에 뭘 팔지, 광고비를 어디에 태울지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어쩌면 택배 포장도 해야 할 수도 있고요. 매출 전체를 좌우하는 결정을 급한 일 사이에 껴서 정작 중요한 결정을 못 내리는 거죠. 결정을 못해서가 아니라 좋은 결정이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롯을 비운다는 건 단순히 시간을 버는 게 아닙니다. 판단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대표들이 좋은 결정을 내리는 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할 여유가 생기는 구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여유가 좋은 판단을 만들었고
그 판단이 결국 매출을 이끌었던 거죠.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면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세요. 대표의 일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직관과 촉을 날카롭게 하여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시간에서 다음 매출과 성장이 나올 겁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혼자 다 하고 계실 대표님들, 지금까지 충분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제 방향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